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PBV에 대한 건데 Purpose Built Vehicle. 네, 이거는 저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현대 ST1 요 리뷰할 때도 PBV 목적에 따라서 뒤에 이 짐 공간을 이렇게 싹싹싹 바꾸는 요런 말씀도 드렸었고, 지난달에 스페인에서 열린 기아 EV데이 때 처음 나온 PV5 리뷰하면서도 이게 진짜 PBV다, 타다 같은 택시용 미니밴으로도 나오고 짐 많이 싣는 CJ 택배 요런 걸로도 나오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휠체어 택시용으로도 나오고, 여튼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딱딱 맞춰가지고 만들어주는 차, Purpose Built Vehicle, 목적대로 만들어주는 차 PB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뒷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요 꿈 얘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미디어 오토. PBV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차는 바로 요 차입니다. 미국 페덱스, UPS 이런 거 배달차,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생긴 요 차를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많이 좀 봤을 거예요. 이게 1980년대부터 미국 전역에 쫙 깔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길에서 자주 보이고, 지금도 1980년대 그 형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배송차, 미국 대표 택배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를 미국에서는 스텝밴이라고 그래요. 스텝밴. 운전석에서 바로 일어나서 짐칸으로 들어가서 짐을 바로 꺼내서 이렇게 툭툭툭 걸어 나와서 집에다 배달해주고 오는 이런 식으로 배달에 최적화된 차죠. 이 차가 옆에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데, 미국에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개인주택이 탁탁탁탁탁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배달하고 요 몇 미터 가가지고 여기서 또 배달하고, 요럴 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딩 도어를 그냥 열어둔 채로 몇 미터 이렇게 가가지고 또 배달하고, 뭐 요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이렇게 당겨서 여는 문이었으면은 이거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 도어기 때문에 그냥 열어두고 배달하고 또 몇 미터 가서 배달하고 요럴 수 있다. 하여튼 요 스텝밴 택배차는 포드나 GM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차가 아니에요.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그 다음에 프레임, 그리고 엔진, 운전대, 페달 요런 것만 딱 붙은 커스텀 셋시를 팔거든요. 요걸 가져다가 모건 올슨 같은 스텝밴 제조 회사에서 뭐 택배차도 만들고 푸드트럭도 만들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요걸 가지고 소방차로도 만들고 스쿨버스도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잠시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비교와 인터넷 약정 기간 3년이 지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가요? 48만원을 그냥 날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 인터넷 혜택 환급 플랫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변경 시 현금 혜택 48만원,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30만원 추가 혜택, 정수기 설치 시 설치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 108만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날 바로 입금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친구 추천 시 4만원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이 모든 혜택을 당일에 꼭 받아보세요. 인터넷 비교할 땐 인터넷 비교원 최고. 미디어 오토.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차대를 가져다가 목적에 맞게 만들어주는 빌더들, 외주회사들, 이게 예전 마차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체 골격, 엔진, 변속기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걸 가져다가 버스나 트럭, 배달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식 PBV, Purpose Built Vehicle의 미국식 이 생태계로 보시면 됩니다. 차체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고, 목적에 맞춰서 삭삭삭삭 만들어주는 거는 다른 빌더들, 외주회사들이 만들고. 근데 이 PBV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나온 단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만든 단어입니다. 2020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가전박람회 CES에서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면서 PBV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2024년에 CES에서는 또 기아가 PBV 컨셉트카를 제대로 전시를 하면서 PBV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유행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카누나 얼라이벌이나 뭐 죽스 같은 회사들도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전기차, 상용차 이런 비즈니스를 제시하긴 했지만,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지는 않고 무슨 커머셜 모듈 비클이다, 커머셜 EV 모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해외 미디어들도 이런 류의 차들을 다 PBV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튼 PBV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하여튼 요 PBV의 원조는 대한민국의 현대기아라는 거. 이거 MP3 이후에 오랜만에 대한민국 원조가 이게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MP3 플레이어는 다 알죠? 요거 MP3 플레이어 한국이, 대한민국이 원조예요. 띠리링. 현대차 그룹이 PBV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요 이유는, 이게 전기차 시대로 훅 넘어가고 있잖아. 내연기관 때는 엔진 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장치도 있고, 또 엔진에서 뒷바퀴로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게 뭐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복잡하고 기계장치도 좀 컸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랑 전기모터, 인버터, 컨버터 뭐 요런 거만 있으면 되거든. 이런 것들이 크기도 좀 작기 때문에 요거를 납작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바닥에 쫙 깐 다음에 바퀴 4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마치 스케이트보드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위에다가 짐
짐칸 올리면은 택배차가 되는 거고, 승객석 이렇게 올리면은 카카오 택시가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길이도 늘릴 수 있고 높이도 또 올릴 수 있어요. 하이루프 같은 걸로 해서. 그리고 배터리를 작은 걸로 넣을 수도 있고 큰 걸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옆면에 유리창을 넣어도 되고 그냥 철판으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슬라이딩 문짝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뒤에 문짝도 이렇게 들어올리는 트렁크 문짝이 될 수도 있고 양문형으로 열리는 걸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펼쳤다가 접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변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동반석을 짐칸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짝을 요 실내에다가 또 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튼 PBV는 목적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요 중심에는 다양하게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로운 상용차 플랫폼 eGMP S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이오닉5나 뭐 기아 EV4, EV6, EV9 뭐 요런 차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eGMP 플랫폼을 요 상용차라는 컨셉에 맞게 좀 더 단순화하고 변형 가능하게, 그리고 또 이게 상용차이기 때문에 수리 같은 거, 메인터넌스 요런 것들도 더 쉽게 만든 게 바로 eGMP S 플랫폼이에요. 뒤에 S가 붙은 거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서비스 S. 미디어 오토. eGMP S 플랫폼은 일단은 전륜구동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뒷부분을 낮고 넓게 이렇게 해야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짐을 넣고 빼고 막 이럴 때도 바닥이 낮아야지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반복 작업을 할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뒤는 낮고 넓게, 모든 장치는 앞으로 몰아서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꿈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털어드리면은, 추후에는 뒷바퀴 사이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듀얼 모터 구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페인에서 데뷔한 PV5 길이 4.7m의 이 전륜구동으로도 충분하지만, 요거보다 덩치가 더 큰 거 PV7, 요거는 뒤에 무거운 짐도 이렇게 실어야 되기 때문에 뒷바퀴에서 좀 힘차게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거든요. PV5는 전륜구동으로만 나왔지만 PV7은 듀얼 모터로도 나온다. 네, 이게 뭐 PV7 뭐 요거의 특징은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이 벤츠의 대표 상용차 스프린터, 요것도 작은 모델은 전륜구동으로 해서 뒤에 짐칸을 더 넓고 낮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스프린터 크다란 것들, 요거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싣기 때문에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으로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튼 eGMP S도 일단은 전륜구동으로만 보여줬지만, 조만간 뒤에도 모터가 들어간 사륜구동 듀얼 모터도 나올 예정이다. 띠리링. eGMP S 플랫폼은 앞쪽에 전기 모터와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뭐 히트펌프, 공조장치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모아서 좀 낮게 배치를 했고요. 뒤쪽에 좀 높은 곳에 운전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충돌 안전 같은 거를 고려해서 앞에 보닛이 약간 튀어나온 세미 보닛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서 운전석을 약간 높게 배치한 게 특징이에요. 앞쪽에 다중 충돌 안전 구조로 충격을 탁 받으면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되게 이렇게 설계를 하긴 했는데, 아주 세게 박았을 경우에는 앞쪽이 찌그러지면서 전기 모터나 뭐 이런 것들이 운전석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전석 밑에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전석이 조금 높아진 거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게다가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방을 이렇게 살피면서 운전하는 이런 차이기도 하고, 복잡한 도심지 이렇게 막 가다서다 뭐 이런 복잡한 도시 운전을 종일 하는 상황에서 이 차를 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운전석이 높은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높아진 운전석의 밑부분도 그냥 두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다 활용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데, 발 밑에도 이렇게 딱 덮개 열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eGMP S 플랫폼의 요 앞바퀴 서스펜션, 요 부위를 보면은 서스펜션의 이 코일 스프링이 있는 요 윗부분까지도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완전히 다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정비성을 부쩍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 서스펜션이 고장났거나 어딘가 파손이 됐거나 했을 때 요 알루미늄 브라켓까지 있는 요 앞바퀴 축 전체를 통째로 분리를 해서 간단하게 그냥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또 이런 차들은 정비하느냐고 하루 이틀 세워두는 게 다 비용이잖아요. 빠르게 수리해서 바로 또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수리까지 고려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배터리, 요것도 낮게 딱 깔아서, 요것도 이제 셀2팩 방식으로 새롭게 한 건데, 예전에는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모듈로 만들고, 또 요 모듈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패킹을 해가지고 차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eGMP S 플랫폼에서는 모듈화 공정을 없애고 그냥 셀을 여러 개 탁탁탁탁 해가지고서는 차 밑으로 딱 이렇게 배치하는 셀2팩 방식으로 배터리를 좀 더 촘촘하게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배터리를 낮게 배치를 하고, 뒷바퀴 서스펜션도 좀 낮게 설계할 수 있는 코일 스프링이 들어간 포션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뒤에 공간을 아주 낮고 넓게 이렇게 딱 만들어냈죠. 짐칸이 낮기 때문에 이 뒤에 승객석 이런 게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걸로 택배를 한다 그러면은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면서 박스 이렇게 하잖아요. 요것도 바닥이 낮기 때문에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높아지죠. 미디어 오토.
자, 여기까지가 현대기아차가 새롭게 제시하는 PBV의 개념, 그리고 EGMP S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인데, 이거 뭐 좀 대단하고 막 뭐 이런 거로 이제 좀 생각이 되죠.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는 것 같고 뭐 그러죠. 제가 이래서 기아 PV5가 이렇게 출시가 된 게 신차한데 이렇게 덜렁 나온 게 아니다. 그냥 현대에는 스타리아 있으니까 기아에는 PV5 나온 거야.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택배나 택시 시장은 물론 물류업계 전체의 혁신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작점인 거예요. 네, 또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아, 근데 이제 요런 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 기아 PV5 요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온 거 아니냐. 길이가 4.7m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아반떼 정도의 길이에요. 근데 현대 스타리아는 5.25m거든. 그러니까 스타리아가 PV5보다 55cm나 더 길어. ST1은 그거보다도 더 길어요. 하여튼 PV5는 4.7m로 좀 작게 나온 거는 맞긴 맞는데, 요게 유럽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상용차 푸조 트래블러나 뭐 시트로엥 스페이스 투어러 같은 차가 대략 4.7m 정도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ID 버즈 요것도 4.7m 정도거든요. 유럽의 도심지는 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주차 사정 같은 것도 안 좋아서 차체 사이즈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4.7m가 넘으면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PV5는 4.7m의 폭이나 뭐 이런 것들도 딱 타이트하게 박시하게 해서 실내 공간을 되게 넓게 설계를 했는데, 요 PV5가 스페인에서 데뷔한 것 자체가 유럽 시장을 먼저 겨냥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4.7m 사이즈로 일단 나온 거긴 한데,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V5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EGMP S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길이도 늘릴 수가 있지. 늘릴 수가 있겠지. 내가 이거 확인한 내용은 아니어서 하여튼 당연히 이거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끝부분이 오늘 왜 이렇게 좀 희미하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PBV에 관련된 거 EGMP S에 관련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